음, 그 단원명 자체가 이제 뭔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공식들 위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행 지식을 좀 깔고 시작을 할게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결과적이기는 하지만요. 외우는 게 어렵진 않다. 근데 적용이 어렵다야. 그죠?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적절히 꺼내 쓰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수능 기준으로는 이제 14번, 그러니까 15번이 객관식 킬러 문항이에요. 14번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22번이 킬러인데 20번 또는 21번이 적극 이제 킬러성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하 파트야. 결국엔 도형이야. 알겠지?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수학 원을 이용한 공식 정도고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이야, 사실. 알겠지? 수단일 뿐 해석해야 되는 건 정말 안타깝게도 전부 다 중등기하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중등기하 이제 실력을 조금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외접원이라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그 외접원이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좀 필요하거든,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세점. 자, 한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은 세점이라는 거는 항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동의?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항상 외접원이 생성된다. 동의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하거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 점이라고 하면은 좌표가 3개 있는 거야. 좌표 평면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알겠지? 그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 중 우리는 일반형 이렇게 생겼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세 점을 각각 대입하면은 대문자 ABC에 대한 3원소 연립방정식이 풀리게 되며 원이 하나로 결정된다지. 인정?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쪽은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그 발생 배경이 우리 원 위에서의 어쩌고저쩌고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니라 원에 대한 해석이 가장 본질적이다. 알겠음?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세 점의 상식의 보조선은 지네끼리의 수선의 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원이 우선순위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외접원이란 삼각형의 보조선 정도로 생각을 해줘. 알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어요. 뭐 삼각형을 그냥 아무렇게나 좀 내접 시킬게. 이렇게 시켰을 때 쌤이 지금 중학생 이제 중학생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을 막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이 각을 읽는 것부터 연습을 시키고 있어. 얘네가 이제 중3 2학기 거를 선행하는데 중3 2학기 때 동그라미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배우거든요. 너네도 배웠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각 A 이렇게 읽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호 BC의 원주각이라고 읽게끔 지금 지도하고 있어. 그렇게 읽으면 읽는 행위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채로워지거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다 배워서 알아요. 이거를 이제 원주각이라고 할 때 얘를 중심각이라고 하거든. 이 중심각은 이런 거예요.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만들어진 부채꼴의 중심각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하면 얘는 2A가 된다. 이거는 이제 삼각형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외심, 뭐 내심, 무게중심 이런 거를 배울 때 그때도 했던 이야기기는 해. 외심의 성질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의 각의 크기는 이제 2배가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만들어지고, 기억나세요? 이거를 여기 x, x, y, y, z, z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얘의 2배가 되는 거 이렇게 했었다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할 때야. 알겠죠? 그리고 호 BC의 원주각 이렇게 읽으면 이제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이 호 BC의 길이를 유지시킨 상태로 각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였지. 그죠? 그래서 둔각 삼각형을 만들어도 괜찮고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도 괜찮았지. 인정? 어쨌든 간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일정하더라.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오케이? 외심, 그 다음에 원주각, 중심각, 직각 삼각형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이제 종류가 각의 기준으로서 둔각, 직각, 예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니, 얘들아?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제 각의 분류 기준으로, 이등변, 정삼각형 이건 변의 분류 기준이고, 각을 분류 기준으로 했을 때 둔각, 예각, 직각을 구분하는 방법 뭐였죠? 그렇지. 외심이 삼각형, 그렇지. 외심이 삼각형 밖에 있어? 둔각. 오케이? 누군가의 변 위에 있어? 직각. 포함하고 있어? 예각. 이렇게. 야, 이 얘기도 이따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등기하야. 사실은. 알겠지? 이 중등기하로서 어떤 것들을 이제 수식화 시킬 거고 우리는 그거를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진 않지. 그냥 써먹기가 어려운 거야. 킬러로서도 이제 나오는 거고.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뭘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가? 이제 동그라미 위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할 게 이제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삼각형은 6요소라고 하거든요. 각 3개와 선 3개. 알겠어요? 요 각과 그리고 통상적으로 점 A의 대변을, 각 A의 대변을 소문자 A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 6개의 요소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 오케이? 괜찮지? 그래서 혹시 삼각형 결정 조건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중1 내용입니다. 오늘은 계속 중등기하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뭐였죠? 가장 큰 각이 나머지 2각보다 작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작도할 수 있는 조건이야. 작도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방금 윤주가 말한 거는 약간 이렇게 뭔가 좀 혼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이거는 결정 조건이 아니라 길이 조건이야. 알겠지? 삼각형 결정 조건이라는 건 작도할 수 있는 조건이야. 내가 이거 알고 있으면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딱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결정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선 3개. 오케이? 합동 조건과 일치합니다. 인정? SSS, 합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선 2개와 그 사이에 끼인 각. 오케이? 그래서 SAS 합동, SAS 인정? 그 다음에 각 2개와 그 변. 그러니까 변 1개와 양 끝각이죠. 인정? 우리가 AAA 합동은 없잖아. 이해하세요? 자, 이런 이야기인데 또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도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6요소 중 3개를 알면 삼각형이 결정된다. 근데
만약에 삼각형인데 각을 3개를 알려주는 건 2개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지. 인정? 그래서 각 3개를 알려줬다라는 거는 이 6요소 중 2개를 알려줬다와 똑같은 거야.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 합동 조건대로 살았던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 개념이 확장이 돼서 삼각형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 얘 주고 끼인 각이 아니라 얘를 주더라도 이 삼각형이 결정된다야. 오늘부로. 알겠지? 우리는 그냥 6개 중 3개를 알면 그 삼각형이 결정돼. 얘들아, 삼각형이 결정된다는 거는 꽤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어. 외접원이 하나로 만들어지고요. 내접원이 하나로 만들어지고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좌표로서 가능해진다야. 인정? 그걸 알고 킬러를 접근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6개 중 3개를 쉽게 알려주겠니? 아니겠지. 1개는 쉽고 2개는 좀 어렵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겠죠. 알겠어? 그게 방향성이거든. 문제 풀이를 이제 방향성을 잡고 해야 돼. 니네가 그 시험지를 보시면요. 이거 사인 법칙임 이렇게 시작을 안 한다고. 알아야 돼. 이거를 뭘로 시작을 해야겠다. 어떠한 법칙을 먼저 성립을 시키는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결론이 어렵진 않습니다. 써먹는 게 어려워요. 그러려면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알겠지? 6요소 중 3개를 찾는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오케이? 이걸 알려줬구나. 이걸 알려줬구나. 이렇게. 괜찮죠? 그럼 적당성이 생겨. 이거는 이 법칙을 써야지. 이렇게. 알겠죠? 해볼게요.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주어져 있는 그 조건을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얘랑 이 각의 크기를 알려줄 거야. 오케이? 얘랑 이 각의 크기를. 그러면 이제 2개밖에 안 알려져 있잖아요. 인정? 그러면 문제에서 막 이런 걸 알려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6개 중 3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완성되는 뭐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윤주야 괜찮아? 눈이 건조한가? 아니, 요즘에 조금 이제 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건 아니에요. 힘내. 우리 반지름을 이제 대문자 R로 보통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소문자 R로 작성을 합니다. 알겠죠? 보통. 자, 그러면 얘네들로 이제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중심 없이 이야기 안 해요. 동그라미는 원의 중심을 이제 O라고 할 때 요 각 A를 어떻게 읽기로 했지? 호 BC의 원주각 이렇게. 그래서 삼각비가 드러나게끔 각 A를 이동시킬 거야.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는 뜻이야.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각 A를 이동시키면 얘도 똑같은 각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지름은 뭐가 돼요? 반지름이 R이면 지름은 2R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 그러면 요 A를 뭐라고 표현할 거야? A를 sin A 분의 이걸 A 프라임이라고 해도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지? 인정? 그치, 미안. 2R 곱하기 sin A죠. 소리. 이해했어? 이게 사인 법칙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사인 법칙의 사실 시작인 거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걸 나누면 지름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동의하세요? 오. 왜 이러는 거야? 이제 A를 sin A로 나누면 이제 지름이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B랑 B로 돌렸을 때 혹시 결과가 다를까? 똑같겠죠. 얘를
코 BC의 원주각, AC의 원주각으로 본다면 이 각을 또 옮기라고 이렇게. 인정? 그러면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고, 그죠? 그러면 사인 B분의 B가 마찬가지로 또 지름이 되겠죠. 괜찮아? 또 사인 C분의 C가 마찬가지로 지름이 되겠죠. 이해하세요? 이 세 개를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활용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잘 봐. 이게 가장 첫 번째 행위야. 이 R은 너분의 너, 너분의 너, 너분의 너로서 지금 6요소 중 3개 정도 이거 주고,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각 하나 추가적으로 주면은 삼각형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잖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정해놓고 이제 문제를 뭔가 어쩌고저쩌고 막 푸는 거라고. 괜찮니? 근데 두 번째. 그럼 다시 원본적인 형태로 좀 돌아가자면 A 대 B 대 C 라는 것은 삼각형의 기립이겠죠. 그죠? 삼각형의 세변의 기립이라는 거는 그냥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어차피 2R 약분을 하면은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렇게 되는 거지. 동의하세요? 변의 기리비를 각의 사인 값으로 대체하더래. 변의 기리비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어떤 삼각형이 있어. 뭐 여기를 6분의 파이, 여기를 3분의 파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세 변의 기리비를 삼각 B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여기가 1대, 여기가 루트 3대, 여기를 2의 비율로 놓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거를 한번 대체해 볼게. 너에 대한 사인 값 2분의 1이지. 인정? 이해하지?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사인 값 사인 60도 몇이에요? 2분의 루트 4 됐냐?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사인 값 뭐예요? 90도니까 1이지. 됐니? 그러니까 얘 대 얘가 1대 루트 3대 2가 된다고. 이해했어? 각의 크기의 비가 아니죠?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이야. 야, 각의 크기의 비였으면 1대 2대 3이 됐어야지. 그치? 30도, 60도, 90도인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크기 비가 아니라 각의 사인 값을 이제 길이 비로 대체한다.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차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넓이까지 좀 이야기를 같이 할게요. 알죠? 넓이까지. 그 삼각형의 넓이인데 보통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던가 이제 대문자 S 사용을 하거든요.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좀 할게. 편의상 우리 A랑 C랑 각 B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럼 삼각형 넓이 공식 기억하시나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알려져 있을 때 2분의 1 AC sin B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귀찮지만 한번 다 써볼게. 어떻게? A 자리에다가 2R sin A를 대입하고 여기에는 C 자리에다가 2R sin C를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니? 2분의 1에 2R sin A 오케이? 그 다음에 2R sin C sin B 이렇게 됐나? 그러면 약분해서 2R제곱 sin A sin C 자, B부터 쓸게요. sin C 이렇게 오케이? 괜찮아?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들만 알고 있다면 변의 길이 같은 건 I에 상관없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고등학생 2학년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워. 왜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특수비는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30도, 45도, 60도 말고는 뭐 그래봐야 135도, 120도 막 이런 둔각삼각형 물론 있겠죠, 그죠? 그런 거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 오케이? 이제 향후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면 그때는 사인 75도 막 이런 것도 공부가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구의 한계가 좀 있다.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문제로서 만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오케이? 대신에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은 있겠지. 반대로 그럼 이제 사인 b를 여기서 사인 b를 얘랑 얘 자리 바꾸면 2r분의 b로 바꿀 수 있지. 인정?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괜찮은 공식이 하나 있어. 얘를 2r분의 b로 본다면 4r분의 abc. 동의하세요? 얘가 2r분의 b니까. 괜찮아? 그럼 이건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안다면 별지를 안 떨어도 된다. 그냥 4r분의 abc. 어차피 얘들아 시작은 얘거든? 알겠지? 근데 니네가 이걸 모르지 않잖아. 그냥 직접 해도 돼. 알겠지? 쌤은 이거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넓이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사인 법칙 배우는 김에 좀 하자. 알겠죠? 넓이까지 이제 확장이 되겠다. 오케이? 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너희가 중학생 때 어떤 선생님에 의하여 배웠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그냥 알려줄게.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중학생들도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울 그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어차피 피타고라스야. 그렇죠? 어차피 피타고라스로 이야기를 끝낼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 자, 또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이고 A, B, C 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수선의 발 뭐 이런 거를 좀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제 어디서 돌릴 거냐면 지금 요 길이를 이제 각 B와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C로 직각삼각형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를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빗변 곱하기 사인 B 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거 빗변 곱하기 그렇지 코사인 B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A 빼기 C 코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합니다? 그냥 이거 피타고라스 돌리면 됩니다. 알겠죠? 천천히 해볼게. B제곱은 얘제곱 C제곱 사인 B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전체로 제곱해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 코사인 B의 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B제곱은 여기서 이게 좀 관심 있게 보이시나요? 느껴져? 뭐가 돼요? 그치, 그냥 C제곱이 되지. 인정?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니까요. 인정? 그러면 순서대로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적을게. 지금 이거 다 쓴 거지.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가 되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무슨 소린지? 그러면 얘를 코사인 B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예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인정하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만큼을 이항하고 B제곱을 이항하고 양변을 2AC로 나눈다면 이
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괜찮아?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얘를 변형이라고 이야기한대. 괜찮니?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야. 어차피 피타고라스니까. 이해하니?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인가? 그럼 얘는요, 이렇대. 지금 궁금한 게 B제곱을 만약에 궁금해 한다면, 얘 제시할 거고, 얘를 제시할 거야, 문제에서. 그리고 이 끼인각에 대한 특수각을 주기보다는 삼각비를 준다면, 어차피 너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아, 그럼 얘가 결정이 된다. 이해하세요? 혹은 다른 걸 가려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 인정?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 문자가 4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렇게나 3개를 줬을 때 풀 수 있다가 된다야. 이해하니? 혹은 세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 그지? 세변의 길이를 다 알려줘. 만약에. 그러면 스몰 ABC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각에 대한 삼각비 하나 추적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지. 세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그 문제를 만났는데요. 세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시작했다. 그럼 아주 높은 확률로 코사인 법칙에 의한 삼각비를 좀 적고 시작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인정? 그럼 봐봐. 생각이 이렇게 흘러.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코사인 B를 따. 그러면 사인 B가 나와. 인정?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알면 사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사인을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그러면 또 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괜찮지? 원의 넓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 삼각형의 각은 꼭 예각만 있냐? 둔각도 가능하죠. 맞아? 그래서 그 삼각형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만약에 이제 우리가 B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로 이야기를 해볼게. B는 0부터 파이 사이까지는 아무렇게나 가능하거든? 인정? 그럼 생각을 하자.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야. 그치? 그럼 그때는 사인 B의 부호는 확실히 알아. 어차피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에선 무조건 양수지. 인정? 근데 코사인 값의 부호는 잘 모르시죠? 인정? 코사인은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B가 이제 예각이냐, 그 다음에 B가 직각이냐, 그 다음에 B가 둔각이냐에 따라서 코사인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쓸 게 많아. 혹은 그게 이 자체로서 부호로서 힌트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코사인 법칙의 연산 결과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예각인 거야. 이해하니? 이 연산 결과가 만약에 0이야. 근데 이게 존나 당연하거든. 이거 피타고라스 그 자체라서. 그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인 거야. 알겠니? 이 연산 결과가 음수잖아. 그러면 둔각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만약에 사인 A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러면 코사인 A는 이거 몇 도인지 모른다. 응? 그러니까 풀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라는 거고, 만약에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 때는 사인 A가 무조건 2분의 1이고, 코사인 A가 만약에 둔각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얘는 이제 150도거든요. 알겠지? 이런 거 좀 알고 살자. 그럼 이때는 사인 A 여전히 2분의 1이라는 거야. 인정? 그러니 코사인의 부호에 관계없이 사인 값은 결정이 가능하고 얘는 좀 조심하고. 알겠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풀이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페이크 문제야. 이거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구분해서 다 아셔야만 합니다. 괜찮나요? 코사인 법칙 괜찮?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이제 쭉 풀게요. 이때 A, B를 구하여라. 얘들아, 좀 부탁. 중학생처럼 풀지 마. 맞지? 뭐 발레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겠다만 지금 사고학장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상황을 그냥 한번 우리 배운 거 토대로 풀려고 애를 좀 써줘. 알겠지? 먼저 궁금한 게 뭐야? A, B가 궁금한 거야. 그지? 그러면 요 각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사인 45도 분의 선분 A, B의 길이는 어차피 이제 이게 지름이 될 거면 그지? 사인 105도 분의 BC와도 같고 그게 또 누구랑도 똑같아? 사인 B분의 10과도 같다라는 거야. 인정?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 105도를 우리는 특수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BC도 모르고. 오케이? 그러면 얘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이거 몇 도야? B가 여기 6분의 파이. 괜찮아? 30도가 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얘가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사인 B는 2분의 1이냐? 뭔 소리지? 괜찮아? 그래서 20이 된대요. 오,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요 라고 해서 선분 AB의 길이는 20 곱하기 사인 45도가 되는 거지. 이해하니? 뭔 소리지? 이렇게 좀 풀어줘. 알겠지? 적당히. 그 문제 그 종류를 좀 한정 지을게. 문제 종류 중에 증명 문제라던가 또는 삼각형 모양 결정, 뭐 이등변이든 뭐 정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증명 문제든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든 이런 문항을 만난다면은 시작을 뭘로 하냐면 그 삼각비 있잖아요. 삼각비를 변의 정보로 이제 변환부터 시작을 해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는 사인 법칙에서 얘가 지름이 된다 라고 배웠잖아. 인정? 그러면 얘랑 얘를 자리 바꾸기를 했을 때 삼각비를 외접원의 지름이든 삼각형의 변의 길이든 길이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삼각비를. 알겠어? 그래서 이런 퀴즈들을 만나면 삼각비를 변의 길이로 변환하고 시작을 한다. 그 말은 얘를요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 이렇게. 이거 자리 바꾸면 이해가 되니? 됐지?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 그럼 얘가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 그러면 어차피 이하를 좀 곱하시면 얘가 뭐가 돼? 삼각형의 길이 조건. 얘들아 결정 조건이 아니야. 길이 조건이야. 인정? C가 가장 긴 변일지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단 작다라는 게 삼각형의 길이 조건이잖아요. 인정? 헷갈려 하지 말자. 이거 어차피 니네 서술형 또는 수행평가에 또 적어야 되는 내용이거든. 길이 조건이야. 결정 조건이라고는 틀리는 거야. 알겠죠? 삼각형의 조건에 의하여 2번 얘랑 삼각형의 각의 크기야. 그죠? 그러니까 3대 2대 1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게 숫자로 따지면 90도, 60도, 30도거든요. 인정?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럼 이거일 때 A 대 B 대 C 변의 길이의 B를 사인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변형이었죠. 그래서 사인 A 얘가 이제 사인 A가 되겠죠. 괜찮아? 끝이야. 1.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인 B 2분의 루트 3 사인 C
2분의 1 이렇게 대체하는 거니. 오케이? 뭐 가장 간단한 어쩌고저쩌고로 하면은 양변에 2를 좀 곱하시면 간단해지나요? 네. 3번 문제는 요거예요. 삼각형 모양을 좀 결정을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런 사인 삼각 B를 전부 다 길이 B로, 길이에 대한 관계식으로 변환해줘. 그러면 얘가 지름분의 A 제곱이 되겠지. 앞에 A가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 제곱. 그 다음에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 이렇게. 그러면 시비 걸지 마. 삼각형의 변의 길이야. 알겠어? 음수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알겠니? 결국엔 A와 B가 C가 모두 다 같다. 괜찮지? 정삼각형이 되겠죠. 아니야? 그럼 이제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 2번 문제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4R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네네. 더 이렇게 되면 이거 너네 중3 때 이런 거 했던 거 아세요? 아세요? 그거 또 하는 거야. 지겹죠? 해볼게요. 대신에 이제 그때는 사인 법칙이라는 거를 몰랐고 지금은 이제 활용 자체를 사인 법칙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느낌. 괜찮나? 먼저 우리가 요 각의 크기를 외곽이라는 베타를 이용해서 얘와 얘의 차이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동의? 그래서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라는 각으로 바뀝니다. 괜찮아? 뭐 바뀐다기보다는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나타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대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임. 이야? 고로 이제 사인 법칙이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각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사인분의 A가 그 다음에 어차피 또 우리가 연결 짓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거든? 그죠? 그러면 삼각형 먼저 내가 본 거는 A, B, C만 보기 시작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쳐다보는 너와의 이제 사인 법칙을 적당히 이용하시는 게 얘랑 얘 연결 짓는 거보다는 있잖아. 얘랑 얘 연결 짓는 게 좀 편하겠지. 접근성이. 괜찮니? 그럼 뭐가 돼요? 사인 알파 분의 A, C가 되더라. 괜찮아? 이렇게. 됐니? 그럼 이제 결론. 뭐 양변에 이제 사인 알파를 곱한다 쳐. 알겠지? 그 다음에 H는 얘 직각 삼각형에서 그지? AC에다가 사인 베타 곱한 거잖아. 이해하니? 무슨 소린지? 얘 곱하기 얘. 그래. 얘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양변에 사인 알파를 곱해서 이거를 사인 알파 곱하기 A로 바꿀 수 있지. AC를.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얘 나왔니? 이렇게. 뭐 귀찮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 3학년과의 좀 차별성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지? 사인 법칙 통해서 중3 때 했던 증명 방식보다 한 줄 줄이는 게 얘거든? 뭐 대단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너희는 이런 거 푸는 게 이제 학교 시험지는 아니라서요. 알겠지? 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새 까먹었을까봐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요. 코사인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주로 쓰이냐? 요거 알려줄 때 이제 세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때 얘 구해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L 제곱은
어떻게 되기로 했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2ab 코사인 세타. 오케이? 이걸 얘들아 그 삼각형을 니네가 맨날 그려서 직접 그때마다 증명하는 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의 귀재들이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결론을 토대로 답을 내시는 게 중요하기에 모양으로 가자. 알겠지? 모양. 주어져 있는 게 뭐가 있고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야. 오케이? 이런 모양이 관찰된다면 오케이?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 구하는 용도로 좀 빠르게 여길로. 이해하시죠? 혹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다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 있다라고 했죠. 오케이? 모양으로 가자. 모양으로. 얘는 두 배의 내 양옆에 있는 변의 길이의 곱 2ab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여기 곱한 변 있잖아요. 그거를 제곱해서 위에다가 더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이거를 그때마다 증명하기가 불편하니까 모양으로 삼각형에서 내가 너를 컨셉으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코사인 세타를 구하겠다. 얘가 컨셉이다. 그러면 두 배의 너분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빼기 예제곱 이렇게. 알겠지? 어차피 글자로 못 외워.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 앞에 읽어보면은 뭐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은 이렇게 세 줄 적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어? 아무 의미 없어. 하나 외워놓고 이 상황에 적용시키면 되잖아. 알겠지? 네네. 알파벳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 책들이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1번 C라는 각의 크기는 120도. 자, 여기서 주로 쓰이는 각이 120도 나올 거고 150도 나올 거야. 그래서 120도랑 150도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 정도는 좀 이렇게 척추반사로 만들어줘. 알겠지? 120도에 대한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뭐 시간 조금 투자하면 나오지. 그지? 그거를 이제 투자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행여나 좀 시비를 걸까봐 하는 말인데요. A랑 B랑 C의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센세? 뭐 이러면 삼각형의 6요소를 좀 생각을 해줘. 보통 점 3개를 대문자 ABC를 쓰고 그들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ABC를 쓰는 거야. 보통. 알겠지? 보통이 아니야. 이거 수학 룰이야. 알겠죠? 삼각형의 6요소. 자, 그러면 C를 120도로 알려줬으면 그냥 뭐 여기쯤에다가 120도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뭐 여기를 A, 뭐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8인 거고 얘가 지금 10인 거야. 뭐 그림이 좀 병신 같긴 하지만 이해는 되셨나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해볼게. 얘를 L이라고 한다. C라고 할게요. 룰. 이렇게 스몰 c는 제곱했을 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배에 넣어 10 곱하기 8 하고 코사인 120도. 괜찮나?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드르륵 계산이 될 거예요. 괜찮지? 그 1번에 2번이랑 2번에 1번이 이제 비슷한 컨셉이기에 하나로 퉁칠게. 자, 공부해야 할 내용. 우리가 삼각형에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긴 변의 대각이 세 각 중 가장 크다. 동의? 이거에 대한 엄밀성을 좀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괜찮을 것 같거든. 그치?
가장 긴 변에 대한 대각의 크기가 가장 크다. 반대로도 성립할 거면. 괜찮지? 오케이. 엄밀성 일단 안 할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이런데 가장 각의 크기가 최대 가장 큰 거 찾는 거 맞지? 네, 삼각형의 제일 큰 각 찾으래요. 그럼 누구 찾으라는 거야? 각 A. 그렇지. 인정? 그럼 나는 각 A를 찾기 위한 코사인 변형으로 간다. 이렇게. 오케이? 네, 이거 지금 괜찮나요? 요거거든요. 인정? 그럼 지금 얘가 A잖아. 그지? 얘가. 그럼 A의 양옆엔 누가 있어? B와 C가 있는 거지. 인정? 그러니까 2배의 BC. 그냥 숫자로 쓰자. 괜찮아?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그냥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바로 쓰자.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쓰자. 됐나? 그래서 얘는 내 생각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도 숫자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님 말고. 근데 얘는 특수각이라는 거야. 이제부터. 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딱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있잖아. 0부터 180도 사이에서. 누구야? 120도 이렇게. 이건 최대인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나? 120도라고 쓰던가 3분의 2 파이로 적어도 돼요. 괜찮지?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이제 또 최대인 각이 몇 도인 이거 찾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매개화 한 번만 할게요. K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sin A는 7K, sin B는 5K, sin C는 3K가 되지. 그럼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9가 되는 거야. 7 대 5 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sin의 비례 관계는 이들 각각의 대변의 비례 관계와 일치한다. 괜찮아? 그럼 얘가 결국엔 A 대 B 대 C가 된 거지.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저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야. 물론 비례상수를 쓰면 되긴 하겠다만 어차피 구해야 하는 게 각의 크기라면 코사인 값은 비율이기 때문에 비례상수가 지네끼리 약분됩니다. 그죠? 고로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은 이 표현 방식과 일치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삼각형 모양 결정은 일단 삼각비를 길이 정보로 변환부터 한다. 알겠지? 삼각비 그대로 냅두지 마. 그러면 얘는 코사인을 어떻게 바꾼다? 그치, 이제부터 문자에 대한 지옥이 시작해요. 이렇게. 오케이? 코사인 C이기 때문에 C 양옆에 있는 애들을 일단 분모에 까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숙제 좀 하시다 보면 이게 되게 많이 익숙해져서 올 거야. 괜찮지? 좋아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지. 2BC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마이너스 A제곱. 괜찮아? 그래서 요래 약분하고 요래 약분하고 2B 약분하고 맞아? 그러면 넘기면 B제곱 사라지고 평시 B제곱 사라지고 이항하고 이항하면은 A제곱은 B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일단 이걸 지워놔. 자, A제곱은 C제곱이다. 그럼 이게 이제 또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등변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다. 알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뭐 파고 들어가지고 직각 이등변 막 이런 거를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모르니까. 이해하니? 보장. 먼저.
4번 문제는 468이라는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컨셉을 좀 잡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니, 이 도자기인가 그릇인가 뭔가는 뭐, 지금 박살이 나 있어요. 박살이 나 있어서 원의 형태가 아닌가 봐. 근데 원래는 원이었대. 그럼 만약에 복구 과정을 거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됨? 이게 지금 질문이거든. 그럼 이제 반지름이라는 거에 꽂혀서 사인 법칙에 꽂히면 좀 위험하다라는 거야.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사인 법칙은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거든요. 알 수 있는 게 없어. 사인 법칙으로서는 일단은. 알겠음?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일단 코사인으로 좀 가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 만약에 이게 안 이쁘면 그냥 운이 없는 거야. 알겠지? 이쁘면 운이 좋은 거고 특수각으로 나오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안 이쁘면 운이 없는데 운이 없는 대로에 이제 답을 내시면 돼요.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내가 얘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어차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6 이렇게 답을 낼 거거든? 인정? 그럼 이거를 내기 위해서 그럼 얘를 알아야겠고 그지? 그럼 얘를 알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 코사인 세타 찾기로. 괜찮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오케이? 그치? 아, 뭐래. 2배의 84. 이렇게. 그 다음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면 몇이지? 64 더하기 36은 100. 인정? 아니. 64 더하기 16은 80.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빼줘. 그럼 빼기 36 이렇게. 괜찮아?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44? 개 좋으셨네요. 그러면 44와 4를 약분하면 11이지. 운이 없는 거야. 알겠음? 그러면 여기가 16분의 11 이렇게 되잖아. 인정? 그럼 이제 사인 세타는 그냥 16분의 256 빼기 121을 하시면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거 분의 6하고 그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반샷 이거 하면 끝이야. 알겠어? 미안합니다. 이거는 얘가 운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말고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괜찮아? 네. 그래서 우리 숙제는 마플 뭐 깔끔하죠. 넓이 전까지니까. 뭐 최단거리도 그냥 한번 해봐. 이거 중학생 지식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거예요. 266쪽. 그 다음에 바이블이 어디까지지? 넓이 전까지만 해도 746건. 그 다음에 수요일에 시험. 알겠죠? 시험 범위는 그냥 그래프까지만.